지난 3월 19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은 서버 기업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 71세 월리 리아우입니다. 미국이 AI 기술 밀수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기소장 공개 당일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33%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GTC 2026 행사에서 슈퍼마이크로 부스를 직접 찾아가 사인을 남기고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파트너십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핵심 구조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어떤 회사이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슈퍼마이크로는 199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서버 제조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칩을 탑재한 서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AI 붐이 시작되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급증했고 슈퍼마이크로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공개적으로 월리 리아우를 나의 오랜 파트너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해인 1993년에 설립됐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해 온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번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아우와 두 공모자는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엔비디아 최고 성능 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거래 규모는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중국으로 반출된 금액만 약 5억 1천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유령 회사를 세워 현지 고객에게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수천 대의 더미 서버, 즉 내부가 비어있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비와 함께 활용하면서 외부에서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비의 일련 번호 자체를 바꾸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실제 장비의 일련 번호 스티커를 떼어낸 뒤 이를 다른 장비에 옮겨 붙이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단순히 장비를 숨긴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식별 정보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실제 장비와 위장 장비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추적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모자 중 한 명은 감사를 맡을 회계 담당자를 사전에 접촉한 정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모자 중 한 명이 중국인들이 AI 칩 밀수로 체포됐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자 리아우는 눈물 이모티콘으로 답장한 것으로 기소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 리아우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공동 창업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또 다른 공모자는 현재까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해당 행위는 회사 정책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비디아 역시 통제된 미국 기술의 불법 유출은 모든 면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입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가깝습니다. 2022년 이후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해 미국이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관련 밀수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미국 법무부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경유하는 경로를 통해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AI 칩 밀수 조직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딥시크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이 제안한 엔비디아 최신 칩으로 AI 모델을 훈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딥시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미국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즉 BIS, 산업안보국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의회 역시 관련 예산을 늘리며 감시와 집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법무부는 무역 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해 수출 통제 위반을 추적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슈퍼마이크로 사건은 이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나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메스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들이 미국 칩을 확보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I 칩은 이제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보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 WSTS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약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칩 하나에는 반드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 구조가 연결됩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중국이 HBM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막고 있고 기술 격차도 현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 기업 대비 34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5년 기준 HBM 출하량의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최소 2026년까지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반도체 붐에 비견되는 슈퍼사이클로 규정했습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546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58% 성장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산업의 최우선 투자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CNBC는 SK하이닉스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수요 폭발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차세대 HBM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조입니다. 중국이 밀수로 칩을 구하는 동안 한국은 합법적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독점적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밀수 조직을 기소할수록 합법적 공급망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인 나라에서 반도체 업황은 환율, 집값, 고용 전반에 연결됩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심해질수록 합법적 공급망 안에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른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을수록 대만, 일본, 네덜란드가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기술과 공급망의 방식을 바르게 정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이고 우회적인 경로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법적인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합법적인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한국 경제에 있어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뚫기 위해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까지 동원했습니다. 드라이기로 일련 번호 스티커를 떼어내 옮겨 붙이는 치밀한 수법까지 썼지만 결국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둘째,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미 상무부와 법무부는 단속의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합법적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의 62%를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단속 강도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이후 추가적인 대형 기소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플랫폼의 출시 일정입니다. HBM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점이 한국 반도체 업황의 다음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팩트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